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중세의 이탈리아 근방의 군주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주장하는 내용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시대를 막론하고 한 집단의 우두머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의 예로 군주를 기업의 총수라고 생각한다면 귀족은 기업 임원들로, 민민은 일정 직급 이하의 사원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생각하면 귀족은 고위 공무원이나 의원들, 민민은 일반 시민들을 비롯한 일반 공무원들까지도 포함해서 간주할 수 있겠죠. 마을의 이장, 학급의 반장, 기타 각종 사회 집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한 집단의 구심점이 되는 인물이 어떻게 하면 그 집단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 게 자신에게 이로운지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인 거니까요. 이는 단순히 군주, 리더 한 명을 위한 지식일 뿐 아니라 그것을 지향하는 자 혹은 집단에 속하는 자에게도 충분히 유용한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키아벨리는 당시의 정치 체제를 생각하면 이상한 일이지만 일개 평민에서 군주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평사원에서 사장으로, 시민에서 대통령이 되는 방식 등에 대한 비유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개 시민에서 군주가 되는 방법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악한 수단을 이용하여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료 시민들이나 귀족의 지지를 받아 정당하게 통치자가 되는 방법인데요. 마키아벨리는 먼저 사악한 수단을 이용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그는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 아가토클레스와 올리 베로토의 사례를 제시합니다. 아가토클레스는 미천한 신분이었으나 강인한 심신으로 군대에서 무공을 쌓아 사령관이 된 인물인데요. 문제는 사령관이 된 이후 그가 더 큰 욕심을 부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거짓말로 도시의 부유층과 의원들을 한 곳에 소집해 모조리 살해한 뒤 도시를 스스로 통치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어떤 외세의 공격에도 쉽사리 점령되지 않는 강력한 도시로 발돋움하게 되죠. 올리 베로토의 경우에도 어떤 면에선 유사한데, 그는 출세를 목적으로 군부에 들어간 인물입니다. 올리 베로토는 그의 양육자였던 조반니 폴리아니에게 자신을 환대해달라는 의미의 연회를 열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그렇게 성대하게 열린 연회에 참석한 조반니 폴리아니를 비롯해 페르모의 저명한 시민들을 모두 변실로 유인하여 살해했습니다. 이후 도시를 장악해 통치했는데, 이 도시는 1년 뒤엔 주변 국가들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이들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은 사악한 방식으로 권력을 얻을 수는 있으나 명예를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배신과 잔인한 일들을 저지르고도 어떻게 군주로서 어느 정도의 통치가 가능했던 걸까요? 이는 그들이 잔인한 조치를 잘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잔인한 조치도 잘하는 경우와 잘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정한 가해 행위를 매일 되풀이하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게 처사하는 건 잘못된 조치입니다. 이 경우에 군중들은 스스로 결집해 언제라도 반란을 일으킬 수 있도록 결전의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반면 가해 행위를 되풀이하지 않고 아주 짧은 기간 내에 단숨에 모두 처리해버리는 경우는 잘된 조치입니다. 이 경우 혼란은 길지 않고 이후에 안정화시키는 단계로 더 빨리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구분에서 볼 때 아가토클레스와 올리 베로토의 사례는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재빨리 숙청을 해냈기 때문에 이후에 인민들을 통치하는데 그나마 수월했던 거죠. 요컨대 사악한 방식을 이용해 통치자가 되는 방법은 추천할 바가 못 되나, 이왕 할 거라면 일거에 처리하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덧붙이자면 마키아벨리는 은혜를 베푸는 경우엔 조금씩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분할하는 게 좋다고 말하는데요. 특히 이러한 은혜는 평온한 시기에 조금씩 분배하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위기의 시기에 군주가 베푸는 은혜는 받는 사람에게 마지못해 주는 것으로 여겨지기 쉽기 때문이죠. 마키아벨리는 다음으로 동료 시민들이나 귀족의 지지를 받아 통치자가 되는 경우를 검토합니다. 이 경우 사태는 인민의 호의에 의해 통치자가 되는 경우와 귀족의 호의에 의해 통치자가 되는 경우로 나뉘는데요. 인민은 귀족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길 바라고, 귀족은 인민들을 억압하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볼 때 두 집단이 지향하는 바는 서로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 세력의 압력이 강해질수록 자신의 세력에서 그에 저항하기 위해 대표자를 옹립하게 되고, 이러한 결집을
이익을 위해 군주가 선택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둘 중 어떤 경우가 이후의 군주 생활에 더 도움이 될까요?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귀족의 도움으로 군주가 된 자가 인민의 도움으로 군주가 된 경우보다 권력을 유지하기가 훨씬 어렵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추대한 귀족들은 군주가 된 이후에도 자신과 맞먹으려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그들의 지지가 권력의 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섣불리 정리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인민의 호의에 의한 통치가 더 유리한 것은 두 집단의 지향하는 바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군주는 타인을 해치지 않고 명예롭게 행동함으로써 귀족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인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인민들의 목표는 귀족들의 목표보다 더 명예롭기 때문입니다. 즉, 귀족들은 단지 억압하고자 하는 데에 반해서 인민들은 단지 억압당하는 데에서 벗어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두 통치의 사례에선 각 지지 세력으로부터의 외면이 얼마만큼의 파급력을 지니는지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군주는 전과 같은 귀족들이 없더라도 새로운 귀족을 임명하는 식으로 체제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인민의 경우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군주는 언제나 같은 인민과 미래를 도모해야 하며, 따라서 인민에게 외면당하는 군주는 통치를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키아벨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민들의 환심을 사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들의 지지는 특히 군주가 역경에 처했을 때 큰 힘이 된다면서 말이죠. 마키아벨리가 인민들의 지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새삼 느껴지는 대목이네요. 마키아벨리는 통치와 관련해 군주가 귀족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하는데요. 이 경우 군주는 귀족을 세 범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군주에게 충성스러운 귀족은 그가 탐욕스럽지 않는 한 우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든든한 지지 기반이 되는 것이니까요. 확실하게 입장을 정하지 않고 애매한 위치의 귀족들은 만약 그들이 단지 소심해서 그런 것이라면 잘해주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이들은 번영의 시기엔 군주를 명예롭게 하고 역경의 시기엔 그리 두려운 존재가 못되기 때문이라고 마키아벨리는 말합니다. 끝으로 군주에게 충성하지 않는 귀족은 자신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자이기 때문에 적으로 간주하고 언제나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이런 부류는 역경의 시기가 닥쳐올 때 온갖 방법을 사용해 군주를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